2장 스트림 암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암호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일단 스트림 암호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난수 생성기,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하죠. 실제로 스트림 암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키 역할을 하는 난수의 스트림을 생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난수 생성기에 대해 좀 알아볼 거고, 원타임 패드라고 깨지지 않는 암호라고 하죠. 이 원타임 패드가 무엇이고, 그 원타임 패드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를 만들어내는 난수 생성기의 일종인 거죠. 선형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트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책에 다루고 있는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현대 스트림 암호를 책에는 다루고 있는데, 사실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저자들이 만든 암호여서 딱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굳이 이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형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트를 알면 그게 일종의 응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다루고 트리비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암호가 전체 암호 기술에서 차지하는 점 위치를 확인해 보고자 좀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리죠. 이제 전체가 크립탈러지라고 하고,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이제 암호 기술인 거죠. 암호 이론, 그 다음에 암호 분석 있었죠. 분석 부분은 암호를 깨는 걸 연구하는 분야라고 그러는데, 이제 책에서는 이 부분은 뭐 크게 다루진 않고 주로 이제 암호 기술에 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크게 암호 기술도 대칭 암호, 그다음에 비대칭 암호, 암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설명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설명하는데, 특히 이제 대칭 암호를 보면 대칭 암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블락 사이퍼라고 하는 걸, 이게 블락 암호라고 하죠. 블락 암호, 블록 암호, 한글로는 블록이라고 썼는데, 블록 사이퍼, 블록 암호 하고, 또 다른 대칭 암호가 이제 스트림 암호, 오늘 배우려고 하는 스트림 암호입니다. 어쨌든 이 둘이 이제 같은 대칭 암호에 속하는 건 키가 시메트릭이라고 하는 대칭이라는 의미는 암호를 한쪽, 즉 메시지를 보내는 쪽과 메시지를 받는 쪽, 해독하는 쪽이 사용하는 키가 같다는 것이 같다라고 합니다. 대칭이다. 키가 암복호하는 두 가지 키가 동일하다. 대칭이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로 대칭 키 암호, 또 대칭 암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블록 암호든 스트림 암호든 간에 암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둘 다 대칭 암호, 대칭 키 암호에 속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스트림 암호를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스트림 암호를 사용한 사람이 뭐 발명했다 할까요? 아무튼 길버트 버남이라고 그러죠. 버남 사이퍼라고 한다.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뭐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버남 사이퍼, 버남 암호다 그러면 이게 스트림 암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트림 암호는 알고 있는데 버남 암호는 모른다 이러면 한쪽만 아는 거죠. 어쨌든 근데 실제로 시험에 그 보안기사 같은 경우 가끔 버남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네, 스트림 암호와 블락 암호를 좀 비교해서 보면은 블락 암호와 스트림 암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암호화가 되는 데이터의 단위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스트림 암호는 비트 단위로 암호화가
수행되는 거죠. 즉, 한 비트씩. 이거면 x1, x2에서 총 p 플러스 1비트가 지금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비트 하나씩이 지금 0과 1로 뭐 돼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암호화돼서 암호문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키도 비트 스트림인 거죠. 키도 비트 스트림이 돼가지고 요 평문의 한 비트와 키 스트림의 한 비트가 뭐 어떤 연산을 통해 가지고 암호 한 비트를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림 암호에서는 이 이제 한 비트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비트가 키 한 비트하고 어떤 연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 비트로 이제 바뀌는, 이게 이제 스트림 암호의 기본적인 수행인 거죠. 그에 비하면 블락 암호는 블락 단위로, 즉 이렇게 여러 비트가 B 비트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B 플러스 1인데 0부터 시작하니까 들어가고, 그때 어떤 키가 이제 주어져. 그때의 블락 사이퍼에서는, 블락 암호에서는 반드시 이 키 길이하고 이 블록의 길이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블록 단위로 이 키 여러 비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블락이 이제 암호화되는 거죠. B 블락이 B 크기의 블락이 들어가서 B 크기의 암호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암호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큰 차이는 스트림 암호는 한 비트씩 되는 거다. 블락 암호는 블락 단위로 여러 비트가 암호화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쓰여 있지만 대표적인 이제 블락 암호가 AES죠.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이게 지금 오늘날 표준인데 블락 암호에 이제 128비트씩 블록 단위예요. 128비트만 총 16문자 정도 되는 거죠. 아스키 코드로 하면은 8비트를 우리가 한 문자라고 봤을 때 8로 128을 나누면 16이죠. 그래서 1바이트가 8비트죠. 8비트니까 8로 이걸 나누면 총 16바이트가 되고, 한 바이트가 한 문자를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약 한 블락이 16문자씩, 즉 AES는 뒤에 가서 블락 암호는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16문자씩을 이제 암호한다는 거고, 데스나 뭐 트리플 데스 이런 것은 64비트 블록을 하는 거죠. 이것은 몇 문자입니까? 8문자죠. 8문자. AS에 비해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8문자씩을 한 번에 블록 단위로 이제 암호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은 블록 암호는 아니고 스트림 암호다. 스트림 암호는 비트 단위로 암호가 진행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림 암호도 크게 이제 이렇게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이제 스트림 암호를 구분하는데, 그건 이제 키 생성하는 데 있어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구분하는 것은 키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암호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즉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이게 없는 거죠. 화살표,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없는 거고,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에서는 화살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를 들면 X라고 하는 한 비트가 암호화 되는데, 키에 어떤 S라고 하는 키 한 비트하고 암호화 돼서 암호화로 나오는 거죠. 암호화된 비트가 나오는 거죠. 다음번 키를 생성할 때 이 yi가 이 키 생산에 새로운 키 다음번 si 플러스 1을 생산할 때 참여하게 되느냐, 키 생산에 키 스트림 제너레이터, 키 스트림 생산자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이제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동기식은 이게 필요 없고 비동기식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스트림 암호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단 스트림 암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키 스트림에 달렸습니다. 키 스트림 얼마만큼
랜덤하게, 진짜 랜덤하게 만드느냐. 즉, 해커가 이 키스트림을 추측하지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키스트림은 아주 랜덤해야 된다. 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다 그러면 찾아낼 수 편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S 키가 갖는 이제 비트니까 0 아니면 1값을 갖게 되는데 0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이 0과 1로 나올 확률이 동등하게 0.5, 즉 50%의 확률로 0과 1이 나올 수 있도록 키 스트림이 생성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죠. 이래야 이제 우리 키 스트림이 0일지 1일지를 이제 추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둘 다 동일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0이 극단적으로 100%다 모든 키 스트림이 다 0으로 돼 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추측할 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1이 모든 키가 다 1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은 0이고 이쪽은 확률이 1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든 키는 1이니까 뭐 추측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가장 추측하기 힘든 경우는 0과 1이 어떤 게 더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그런 식으로 추측할 수 없는, 둘의 확률이 똑같이 0.5, 즉 50%의 확률로 키 스트림이 만들어져야 추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태인 것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둘의 확률이 0.5인 것을 우리가 랜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키 스트림을 재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암호 하는 쪽과 복호화 하는 쪽이 키가 동등해야 되니까 암호문을 만들어 보내는 쪽이 키 스트림을 생산하는 것을 동일하게 복호하는 쪽에서도 키 스트림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보내는 쪽의 키 스트림하고 받는 쪽의 키 스트림이 다르다 그러면 복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메트릭한 암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일반적이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동기식 스트림 암호가 일반적으로 실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데, 비동기식으로 스트림 암호를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퍼 피드백 모드라고 해가지고 뒤에 이제 블록 암호의 응용 모드 부분에서 이 부분 다루게 될 건데, 이 CFB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응용 모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는 꼭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뒤에 가면 CFB 모드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블록체이닝 모드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림 암호와 블록 암호의 좀 성격상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블록 암호가 스트림 암호보다는 더 많이 사용되죠. 왜냐면 스트림 암호는 가볍고 그렇습니다. 블록 암호는 좀 무겁고 대신에 안전하죠. 훨씬 스트림 암호보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블록 암호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스트림 암호는 작고 빠르다는 거죠. 비트 단위로 암호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인베디드랄지 소규모 디바이스, 규모가 작은 컴퓨팅 파워가 낮은 옛날에 GSM 뭐죠? 5G지만 2G 폰 같은 거 전화기에 썼던 A51, A51 이런 거 랄지 RC4랄지 이런 스트림 암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화기에 쓰이는 이런 것도 있지만 RC4는 인터넷 트래픽에서 사용하면 돼요. 근데 요즘 RC4는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되고 있죠. 이제 깨져가지고. 어쨌든 이제
블록 암호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 스트림 암호는 자꾸 빠른 장점이 있어서 인베디드랄지 IoT 사물 인터넷에 사용되는 그런 스몰 디바이스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림 암호가 아무래도 이제 블락 암호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효율적인 거죠. 적은 프로세스 명령어로 암호화 가능하고 또 사용되는 물리적인 게이트 수도 적게 해서 암호화를 할 수 있다, 효율적이긴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차이들이 많이 이제 좁혀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 암호의 오늘날 표준이라고 하는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이제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프리젠트라고 하는 이런 블록 암호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거의 스트림 암호만큼 효율적이다. 이런 그래서 공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오늘날 블록 암호가 사실상 더 많이 쓰이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트림 암호는 그 나름대로 작고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인베디드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스트림 암호에서 암복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수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스트림 암호는 이제 비트 단위로 암호화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비트씩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XI라고 하는 긴 이제 모든 컴퓨터에서는 이런 식의 비트 스트림이 있겠죠.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키도 마찬가지로 0, 1로 되어 있는 키 스트림 제너레이터에 의해 가지고 키 스트림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두 가지의 비트를, 즉 평문의 비트와 키 스트림의 비트 두 개를 어떤 연산을 하냐 그러면 이 모듈로 이상의 덧셈을 하는 겁니다. 즉 xi 플러스 si를 하고 요놈에 대해서 모듈로 2를 채워주는 거죠. 2로 나눈 나머지로. 당연히 이제 모듈로 2니까 그 수의 책은 0 아니면 1값을 갖게 되겠죠. 두 가지 동치류로 갖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이 더해진 결과가 0 아니면 1로 된다. 즉 더해서 2로 나눈 나머지를 채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좀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모듈로 이상에서의 비트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클루시브 OR와 연산하고 동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알겠지만 그럼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 특징은 암호화 함수하고 복호 함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스트림 암호에서는. 이것도 신기한데, 즉 암호를 이렇게 하는데 암호를 xi에다가 si, 즉 평문의 비트와 암호문의 비트를, 키 스트림의 비트를 더해서 암호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보면 암호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즉 xi라고 하는 비트를 i가 좀 아래 작은 걸로 써져야 됐었는데 아래 참자로 si라고 하는 키 비트하고 인크립션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더해서 모듈로 2를 취한다. 그것이 암호문 i 비트째 암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이 값들은 평문이든 암호문이든 키 스트림 비트든 다 0과 1 값을 갖는 거죠. 근데 복호와도 동일합니다. 즉 이게 암호문인 거죠. 암호문. 여기 있다 암호문. 복호할 때 뭘로 하느냐? 동일한 SI 비트를 가져옵니다. SI 비트. 이건 같은 거죠. 그걸 그냥 더하면 됩니다. 모듈로 2에서. 그러면 XI가 나오는 거죠. 이 XI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스트림 암호에서 반복화라고 하는 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비트 평문의 비트하고 키스트림의 비트를 익스클루시브와 또는
모듈 ES의 덧셈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화도 암호문을 가지고 동일한 키 비트를 가지고 요거하고 대칭인 뭐 익스클루시브와 또는 모듈 ES의 덧셈 하게 되면 XI가 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트림 암호는 사실상 엄청 단순하다. 과연 이게 안전할까 이제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방금 그 부분을 뭐 책에 이제 증명을 해놓은 건데 뭐 약간만 살펴보고 가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증명이라고 하는 게 별건 아니어서 여기서는 과연 YI에다가 디스크립션 하는 거죠. 복호화 하는 거죠. 복호화. 복호화를 단순히 암호문에다가 i번째 키스트림 비트를 모듈 위에서 덧셈 했을 때 과연 XI가 나오느냐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일단 YI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요거죠. XI에다가 SI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 위에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대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로를 풀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먼저 이제 더해봅니다. 그러면 이 SI가 되죠. 그때 이 SI라고 하는 얘를 2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항상 짝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 이 SI는 짝수가 항상 돼요. 짝수가. 짝수는 모듈러 2에서는 무조건 0입니다. 0과 동치인 거죠. 0, 2, 4, 6 이렇게 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게 얘들은 모듈 2에서는 다 0으로 되요. 0이다. 이 부분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XI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계산을 즉 암호문을 갖다가 SI 키비트로 덧셈 윤산 모듈 2에 하게 되면 결국 XI가 된다. XI가 그래서 원래 암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호할 때 동일한 키 스트림 비트를 암호문을 하게 되면 원래 평문을 얻을 수 있다. QED는 증명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모 기호하고는 똑같은 건데 라틴어로 증명 끝 하는 때 QED 뭐 이렇게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이제 모듈러 2상의 덧셈이 모듈러 2에서의 덧셈이 왜 좋은 암호화 함수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모듈러 2의 덧셈이 익스클루시브와 연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I가 평문의 비트인 거죠.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인 거죠. SI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네 가지가 되겠죠. 00부터 11까지. 그래서 얘들을 더해보면 모듈러 2에서 이제 더해보면 0 플러스 0은 0이죠. 0 플러스 1은 1이고 1 플러스 0은 1일 거고 1 플러스 1은 2가 되니까 2를 2로 나누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암호문이 갖는 것은 이런 네 가지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익스클루시브 5의 진리표를 한번 보시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익스클루시브 5의 진리표는 둘이 서로 달라야 1값을 갖는 거거든요. 둘이 달라요. 그래서 00이거나 11이면 0이 되는데 01이거나 10인 경우면 11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요 결과하고 이걸 진리표에 XI, SI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대표한다 하고 진리표에서 마찬가지로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모든 경우를 요걸 다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같죠. 0, 1, 1, 0, 0, 1, 1, 0, 00에 대해서 11에 대해서 0이고 01이나 10에 대해서 1값을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00에 대해서 0이고 11에 대해서 0이고 01이거나 10이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듈러 2에서의 이 비트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클루시브와 연산하고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 ES에 덧셈을 하거나 익스클루시브 하는 것은 같은 연산으로서 이거 대신에 이걸 쓰든 또 이거 대신에 이걸 쓰든 그 결과가 같아지니까 책에서나 우리 암호학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건 이게 실제로 이제 암호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x가 갖는 0일 때 키가 0과 1이라고 하는 랜덤하게 선택되면 그 결과도 랜덤하게 0과 1을 갖는 겁니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일에 대해서도 S값이 무엇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1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 대해서 SI가 갖는 것이 0에 대해서 50%, 1에 대해서 50%의 확률로 나온다 그러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0이 50%, 1이 50% 나오겠죠. 또 X가 설사 1을 갖는다 하더라도 SI가 나올 확률이 각각 50%, 50%, 0.5, 0.5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1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1과 0이 비율이 똑같이 50대 50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추측하기가 힘들어진다. 랜덤하게 원했던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 0도 뭐 1이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모두 1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이런 것들은 추측하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게 둘 다 0에 대해서 일일이 나온다 그러면 일이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추측할 때 1이 나오면 되게 x가 0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1이 나오면 왜냐면 x가 0일 때 1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얘가 1이다 0이 아니고 1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0은 s가 어떤 값을 갖든 간 상관없이 1이 나오는 경우니까 1이 아무래도 나오면 그걸 xi 이건 이제 추측하려고 하는 건 암호문으로부터 이건 암호문이죠. 암호문으로부터 암호가 111 이렇게 쭉 돼 있으면 x를 만약에 익스클루시브 1이 0, 1인지 둘 다 50% 확률이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는데 힘든데 이게 결과 이게 110으로 돼 있다 그러면 1로 돼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1에 대해서는 암호문이 1인 경우는 1로 추측하는 것보다는 0으로 추측하는 게 무조건 0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0으로 무조건 두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평문을 암호문으로 추측해내는데 더 편해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00% 맞출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암호학적으로는 훨씬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익스클루시브 1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학적으로 좋은 통계적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연산들 예를 들면 오아나 엔드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오아는 한쪽만 1이면 다 1이잖아요. 0 그래서 진리표를 만들면 이렇게 되죠. 엔드는 둘 다 1이어야만 1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진리표가 돼서 1이 많거나 혹은 0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암호문에서 사용할 때 통계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익스클루시브는 0과 1이 동등한 분포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추측하기 힘들어지는 좋은 통계적 특성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역변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하다 그러는데 역변환이 가능하다. 다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암호문에 해당하는 쪽하고 키하고를 똑같이 익스클루시브화 해보세요. 00이면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1도 0이 되죠. 둘이 달라야 1이 되니까 10은 1이고 01도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암호문을 가지고 키스트림하고 비트하고 익스클루시브 OR를 하게 되면
원래 평면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오하나 엔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오하나 엔드는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익스클루시브 오하를 갖는 특성이 두 가지 훌륭한 특성이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0과 2에 나올 확률을 50%를 만들므로써 안전해지고, 또 하나 이는 역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화가 또 가능하다. 이런 성질들 때문에 스트림 암호에서는 비트 연산을 사용할 때 익스클루시브 오하 연산, 모듈러 2에서의 덧셈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인터럽트가 걸리네요. 좀 녹음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하나 이제 예제를 들어보죠. 실제 스트림 암호가 어떻게 암호화돼서 지원해주고 또 그걸 어떻게 복구하는지를 하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A라고 하는 문자를 전송한다라고 생각합시다. A는 이제 ASCII 코드 값으로 65에 해당하죠. 그걸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이제 10000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를 이제 앨리스가 이제 밥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죠. 오스카가 이제 해커고 중간에 이제 그걸 메시지를 보고 뭔가 원래 이 A라고 하는 문자를 이제 추측해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A가 요거고 이제 키스트림은 요거라고 합시다.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거죠. 0101100 이렇게 사실 이게 이제 난수 생성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난수 생성기에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평문인 거죠. 평문 1000001 A라고 하는 문자의 ASCII 코드 값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키인 거죠. 키 스트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비트씩 되면 한 비트씩 그게 이제 앞에서부터 하든 뒤에서부터 하든 어쨌든 간에 그건 이게 리트렌디야 뭐 빅엔드 여러분들 뭐 그거랑 상관없든 간에 아무튼 한 비트씩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0이니까 1이 되고 00이면 0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두 비트가 0이 다르면 1이 되는 거고 같으면 0이 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오화의 진리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문자가 이제 암호문이 되는 거죠. 이게 소문자 M이 아마 ASCII 코드 값이 이건가 보죠. 이제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평문은 A인데 암호문은 M으로 이제 이걸 가게 됩니다. 오스카는 이제 이 M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로부터 이제 이걸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얻어내려고 그러면 결국은 키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키가 랜덤하니까 어떤 통계적 특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스카가 추측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암호문이 키가 0일지 1일지가 동일한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으로 퍼센티지가 더 높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에다가 맞춰가지고 결과를 한번 익스클루시브화 하게 되면 뭔가 결과가 나오면 약간 추측이 이제 편해지게 된다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키가 0과 1의 확률이 50%씩으로 랜덤하게 나온다 그러면 1을 놔두고 키가 어떤 건지 알아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이제 M으로 암호문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밥이 이제 그걸 복화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겁니다. 요 키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키 스트림을 생성해낼 때 앨리스가 키 스트림을 생성해내는 거하고 밥이 키 스트림을 생성해내는 거하고 방법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키 스트림을 안전한 채널인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내가 보낼 수도 있고 하지만
대개는 이제 어떤 그 생성기를 이용해가지고 동일한 키스트림을 이제 생성해서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암호문과 키스트림을 다시 복화할 때도 익스클루시브와 또 모듈 2에서의 덧셈 연산을 하게 되면 이런 ASCII 코드 값을 꼭 A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고 A라고 하는 메시지가 암호문 M으로 바뀌어서 네트워크에서는 옮겨가지만 결국은 A라고 하는 문자로 다시 복화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트림 암호에서의 안전성은 결국 뭐 아주 간단하죠. 그 암복화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익스클루시브 Y인 거예요. 비트 단위로. 결국은 무엇에 안전성이 달렸느냐라고 하면은 키스트림에 달렸다. 키스트림에 달려있다. 암호의 스트림 암호의 안전성. 즉, 그 암호화 할 때 쓰는 키스트림이 난수여야 된다. 난수. 랜덤해야 된다. 0과 1이 나오는 분포가 동일한 확률로서 추측하기 어렵게 해야 된다. 이게 0인지 1인지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뒤에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그 난수 생성기를 보게 될 때 난수 생성기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진짜 난수 생성기가 있는가 하면 가짜 난수 생성기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실제로 난수를 생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그 복권 로또 있죠. 로또 45개입니까? 글자가 숫자가 45개인가 되는데 보면은 1부터 45까지를 그 공이 원통에 들어있어 막 돌려가지고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정말 이게 랜덤하다 그러면 1부터 45의 숫자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다 이게 똑같이 45분의 1로 나와야 되거든요. 분포가. 그래서 어느 특정한 숫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수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추측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서 뒤져보다 보면은 좀 많이 나오는 수도 잘 모르겠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 그럼 얘들은 뭐 지금까지 해봤더니 뭐 45분의 2의 확률로 나온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 추측을 해놓은 거죠,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숫자들은 일단 써놓고 보는 거죠. 7. 그리고 또 32가 많이 나왔다. 32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6개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4개만 이제 4개만 추출해 놓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암호학에서 난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추측을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숫자들이 확률적으로 높게 되면 걔들은 일단 안고 가는 거고 이렇게 추측할 숫자들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추측하는 입장에서는 공격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난수가 스트림 암호의 가장 중요하다. 키스트림 만드는데 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난수와 갖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또를 약간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 난수 생성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